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저희가 이슈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MBN골드 최원범 매니저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2주 전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탑픽주가 KSP였습니다. 소개해 주시고 나서 며칠 안 있어서 6,000원대까지 오르면서 수익이 또 많이 났습니다. 대표님, 네. 조선 엔진 부품 기업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또 조선 기자재 쪽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KSP는 지금도 수익권에 있는데 조금 더 보유할까요? 아니면 지금 수익을 좀 챙겨보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급하게 갔더니 또 급하게 내리네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일단은 차익 매물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지권을 마련하느냐의 과정 쪽에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한 4,700원대 부근을 잘 지지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고 다음을 또 노릴 수는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동안에 좀 잘 갔던 섹터 종목들 특히 조선, 방산, 원자력 이런 쪽들이 약간 좀 지금 그렇게 가볍지 않은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는 일단 다시 공략은 할 자리는 나온다라고 보는데 4,700원대 중반대 잘 지지하는지 보고 다음을 좀 챙겨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4,700원대를 잘 지지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섹터별로 전략을 세워보기에 앞서서 어제여서 오늘도 시장 분위기가 지지부진한 만큼 증시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증시가 잘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만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바로 하방 압력을 더했던 대내적 이슈, 세제 개편안이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 한 언론사에서 기획재정부의 국회 업무 보고에 주식 양도세 기준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빠졌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 오전 10시경에 이 뉴스가 쫙 퍼지더니 지수가 한때 상승 전환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경계심은 사라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가 빠르게 3,200선을 회복할 수 있을지 지금 증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냥 계속 시장이 간만 보고 있습니다. 네, 순대도 아니고 간만 찾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관점에서 일단 지금 해외 증시의 동향을 보게 되면 벌써 다 신고가 쪽으로 다 들어가는 모습들이죠. 한국만 거기가 못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국내 모멘텀 관련된 쪽에 문제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 정부의 좀 정확한 얘기들이 나와야 그 다음에 좀 심리가 돌아선다는 쪽들이 한계를 좀 보여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 쪽에서 뭐 단독 보도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콩의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투자 심리가 확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가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는 입장들이 확인돼야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강한 또 회복세가 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좀 확인하고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시장 쪽에서 그냥 힘없는 장세, 특히 요즘 보니까 예탁금은 돈은 안 들어오고 있고 신용만 계속 또 신용만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질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나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확인하고 보자라는 쪽에서 확인되기 전까지 너무 무리하게 대응하지 말자 이런 관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하게 이 정책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무리하지 말자,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 종목들도 일제히 좀 쉬어가고 있는데요. 장중에 삼성전자가 7만 원 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다시금 상승 전환하면서 7만 300원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부진해도 최근에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들은 또 돌아가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영민한 투자에서도 리뷰를 도와드렸던 테스가 연일 우상향 랠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최원범 매니저님,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자료로 삼성전자 밸류체인 소부장 기업들의 최근 주가 상승률을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좀 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소부장을 좀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관망을 조금 먼저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그래도 이제 매수 관점을 들어가자라고 했을 때는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확실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6월 4일부터 시장 시스템 자체가 메커니즘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코스피 위주로 먼저 항상 외국인이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결국 형님 먼저 그리고 아우 그다음에 트위클 다운 식으로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그러면 SK하이닉스가 그 당시 6월 달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7만 원 사수가 굉장히 의무전이다라고 보일 정도로 지금도 7만 400원 정도 움직이고 있죠. 자, 어떤 소장 기업들, 뭐 지금 OLED 쪽이라던가 폴더블 쪽, 어저께 뭐 파이nem텍도 올랐었는데 그런 소부장 기업들도 너무너무 좋지만 일단 대형주 중심으로 했을 때 시장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장주로 먼저 갈 가능성이 계속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점. 그래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둘 다 괜찮으니까 일단 준비만 하시고요. 그리고 시장이 좀 반등점이 확실히 좀 보일 때 그때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일단은 조금 더 관망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최현모 매니저님도 일단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를 분할 매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관세 영향에 큰 충격을 받았던 전력 설비주들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하자마자 하락 출발했지만 현재는 아랫꼬리를 좀 달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에 조정이 들어오면서 어떤 섹터를 좀 분할로 담아봐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전력 설비 쪽은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 어떨지 워낙 변압기 쪽이 탄탄하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는 고점에서 지수 자체가 힘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선전했었던 섹터들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순환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죠. 그럼 그동안에 잘 나갔다. 뭐 조선 방산 원자력, 전력기기 이런 쪽까지도 지금은 일단 어떤 저점 매수가 어제 같은 경우도 솔직히 그렇게 빠질 모습들은 아니었는데 그만큼 힘없이 밀린다는 얘기들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강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계속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약간 태생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저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기보다는 관망이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같은 분위기는 나왔던 내용들은 이제 대충 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게 없을 거고 게다가 또 만약에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PPI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 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관세는 부담한다라는 쪽으로 전가를 시킬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혀 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지금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굳이 높은 가격에서 지금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조정이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게 더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최근에 수급과 함께 그리고 주가 탄력들이 낮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기기 쪽에서는 효성중공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삼일전기까지가 그래도 그나마 수급과 함께 탄력들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 정도로 관심을 갖고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간다라는 쪽으로 대응하는 게 아직까지는 시장과 함께 좀 보조를 맞추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전력 설비 대장주 중심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일부 확인되고 있어서 담는 전략 어떨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유효하다. 다만 효성중공업과 산일전기 중심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크게 빠지고 있는 원전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수원이 지난 체코 원전 수주 당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원전주 대부분이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무려 50년 동안 이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합의문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최현모 매니저님, 네. 이 소식이 국내 원전주의 투심을 좀 끌어내릴 만한 이슈인지 사실 50년이 정말 길긴 하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보유자분들과 신규 매수 대기자분들 각각 어떤 시나리오를 좀 짜봐야 될지 전략 세워주실게요. 원전 아까도 그렇고 매체에서 정말 많이 지금 다루고 있는데 저도 이제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50년 정말 까마득하고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기간인데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의 좀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다시 검토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들이 지금 뭐 비핵화도 있을 것이고 조선도 있을 것이고 그 중간에 이제 좀 부차적으로라도 원전 쪽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적인 그런 수급들이 지금 꼬리를 달고 지금 더 저점을 깨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원전이 여기서 더 빠진다 아니면 여기서 오늘 하루 이슈로 좀 멈춘다라고는 알 수 없겠지만 지금 보유 중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SMR 쪽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조상으로도 글로벌 기조를 계속 맞춰가야 될 상황이라면은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투자에 있어서의 원전은 조금 이제는 배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규 진입 관점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지금 바닥이 확인이 됐을 때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기사화가 다시 됐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도 대장주 위주로 추후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단기 임팩트가 확실합니다. 아침부터 이제 장 개장하자마자 빠졌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하한가를 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기조 자체가 지금 SMR 쪽, 그리고 이제 대형 원전도 이제 원전 폐기 쪽, 오늘도 얘기가 또 고리 원전 얘기 나왔죠. 자,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슈들은 계속해서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슈가 있다는 거는 수급이 또 돌 수 있다는 걸 또 뜻하기 때문에 원전주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지금 들어가실 분들 모두 다 일단은 관망하면서 홀딩 관점,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보유, 그리고 우리가 일단 좀 배제하는 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원전주들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 미국의 청정 에너지의 새 공제 지침이 완화됐다는 소식에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네. 리스크가 많은 원전 대신에 그렇다면 뭐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로 눈을 돌려보는 전략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좀 관망해야 될까요? 이거를 대체제로서의 태양광을 보기엔 또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각자의 지금 재료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미국도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이 또 올랐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기조를 계속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의 기조가 이제 아리백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우리가 결국 인프라 싸움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뚜렷하게 이 종목이 앞으로 갈 것이다. 옛날에 뭐 SDN이 많이 갔다라면은 지금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도 먼저 갔고요. 자, 지금 종목군들이 태양광 관련주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원전을 대체하기 때문에 신재생을 보자라는 관점보다는 일단은 좀 카테고리를 좀 나눠 두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태양광 관련주들도 일단은 단기 임팩트인 것 같아요. 이것도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선주와 LNG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조선주가 한미 정상회담 모멘텀을 얻고 순항하는 가운데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까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조선에 이어서 오늘은 코스닥에 신규로 상장한 조선 기자재 전문 기업이죠. SNC스가 공모가가 3만 원으로 형성이 됐는데 시초가 5만 1,000원에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현재는 오후 1시경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약간의 상승폭이 둔화가 되면서 지금 5만 원 선을 깼고요. 4만 9천 원 아랫단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조선주들은 대내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지금 좋은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서 피나처가 되어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지금 오후 들어서 SNC스의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지도 짚어주실게요. 네, 신규 상장은 첫날입니다. 너무 무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회사 자체적으로는 관심이 높죠. 삼성중공업과 연관이 높은 회사고 거기서 분사됐고, 그래서 관련된 쪽에서 기자재 쪽을 열심히 하는 회사다 보니까 관련돼서 배전반 쪽들, 그리고 또 평형수 처리 시스템, 한라 IMS와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죠. 게다가 또 운항 제어 솔루션, 나중에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무인 선박과 관련돼서 자율주행 선박 얘기가 나올 때 또 하나의 뭐 테마주 성격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염두는 해놓으시되, 이 종목을 지금 당장 오늘 플레이한다, 이거는 무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특히 오늘 조선주가 그렇게 강한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오늘은 당장 외국인 기관, 특히 그전에 들어갔었던 뭐 VC 매물들, 이것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시총이 5천억대 가까이 오전엔 5천억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다시 한번 4,500억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4천억대 이상에서는 주가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즘 업황이 좋다 보니까 하나씩 둘씩 관련된 조선주의 기자재 쪽, 그리고 조선사 쪽에서 대한조선 이런 종목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지금 트렌드를 반영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매매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단기 매물 소화하고, 특히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히려 이런 종목이 지금 이제 지난번 저가대를 깨지 않는다,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 그러면 또 한번 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어느 정도 신규 상장 이후에 물량들이 좀 소화가 된 다음에 대응을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 지금 오늘 같은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조선주 분위기가 그다지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남은 오후장에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SNCS를 더불어서 저희가 신규 상장주 전략을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LNG 모멘텀을 안고 꾸준하게 우상향 랠리를 펼치고 있는 삼성 E&A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도 1월 달만 하더라도 10,000원대였던 주가가 최근에 2만 원 후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2배 넘게 지금 오른 상황인데요. 최근 LNG 플랜트 수주가 급증하면서 하반기 실적이 기대된다는 증권가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이달 들어서 기관들이 대량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최원범 매니저님. 네. 최근에 이렇게 LNG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들이 잘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삼성 E&A의 후속주로 좀 눈여겨봐야 될 기업도 있다면 좀 짚어주실게요. 지금 시원하게 이제 종목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맞아요. 종목을 세 종목을 지금 가지고 왔고요. 자, 먼저 하나엔진 말씀드리고 동성화인텍, 현대힘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자재 쪽은 저도 엔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기대감에서 실적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올 겁니다. 그래서 1, 2분기도 실적들이 좋았는데 이제 본 싸움은 저는 이제 3, 4분기, 특히 4분기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엔진 기업들, 특히 하나엔진, 최근에 STX 엔진이 많이 갔었는데 정말 진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왔죠. 자,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랠리 펼치고 있었고 이제는 실적 시즌에 옥석 가리게 5구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도 모건 스탠리가 이제 2대 주주로 5% 넘게 지분 보유했죠. 자, 그러면서 또 바이럴이 됐고 본행제 쪽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성화이텍 오늘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대임스는 또 M&A 이슈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 종목이 각각의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시장은 굉장히 좀 혼돈스럽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의 조선이라면은 말씀드린 조선 기자재 쪽의 세 종목은 앞으로 꼭 챙겨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시원하게 우리 최원범 매니저님이 딱 종목을 세 가지로 압축을 해주셨습니다. 탑3 조선 기자재로는 한화엔진, 동성화인텍, 그리고 현대힘스 찝어주셨으니까요. 특징주로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슈가 있었던 섹터들 짧게 저희가 진단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 제정을 앞두고 발행 준비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지금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고요. 또 다음 주에는 서클의 총괄 사장이 방한을 한다는 이슈까지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이 이슈로 그동안 못 갔던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들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다음 주에 또 이 일정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올라가면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국내 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쪽의 환경들이 자리가 잡기는 어렵다란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얘기, 특히 지금 이번에 한국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환경을 만들어 갈 때 제도화를 시킨다는 쪽들은 물론 이제 정부와 함께 긍정적인 쪽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한국은행 입장 쪽으로는 일단 어떤 통화 관련된 쪽에 대해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게 아무래도 13개 은행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을 주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 중심의 모멘텀으로만 낮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민간의 발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강한 톤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어떤 앞으로 이제 10월달 가게 되면은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쪽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령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어떤 교통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어떤 이제 새로운 미국처럼 하나의 어떤 주된 흐름들이 나오면서 변화를 이끌어가기는 한국은 모멘텀이 약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벌써 일본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과정으로 봤을 때는 그런 쪽에서 변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국채 매수에 대한 얘기까지도 스테이블 코인이 자체가 들어오는데 한국은 국채 매수는 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입지가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 많이 넓지가 않다라는 쪽에서 이런 관련돼서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올랐던 부분들은 약간 시세가 이벤트 때문에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리하고 다시 보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특히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에 좀 진심으로 들어오는 뭐 카카오 그룹주 쪽은 그나마 관심이 높은데 이쪽들도 공격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아직은 또 확인할 게 좀 더 많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슈가 부각되면서 좀 시세가 난다면 일부 수익을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콘텐츠 쪽이 강해서 남은 오후장에도 트레이딩 유효할지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결국에 삼화 네트워크스도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펜 엔터테인먼트도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지금 올라오면서 27%대 급등세.
뒤를 이어서 다른 지금 뭐 엔터주들까지 훈풍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방송 당국이 해외 드라마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새로운 테마를 또 형성하고 있는데요. 최원범 매니저님. 네. 이렇게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들이 있다는 거는 좀 더 시세의 연속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남은 5장의 트레이딩 유효할까요? 무조건 유효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한알령 해제 수혜주들 정말 잘 지켜보고 있는데 방금 이제 드라마든 웹툰이든 게임이든 상관없이 이제 가는 종목들, 수급 좋은 종목들, 거래량 줄은 종목들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우리들의 블루스랑 개말 차차차 다시 또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 시장에서 또 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오픈이 되진 않고 있죠. 그래서 아름아름 다 보고 있지만 이게 확실하게 우리 해외 드라마에 대한 규제 완화를 또 규제 완화 쪽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세계 최대 게임쇼입니다. 그래서 게임스타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거기다가 또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블랙핑크가 지금 쏘아올린 곡인 것 같은데 또 연말 가면 갈수록 또 BTS 또 컴백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들 비춰봤을 때 그리고 또 얼마 있으면 또 에스파 또 오프라인 또 콘서트도 하고요. 이런 모든 지금 전반적인 측면에서 한알령 해제 수혜주 드라마 웹툰 게임 다 지금 괜찮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의 탑픽주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재건주들도 잘 가서 전략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딱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탑픽주가 이 재건 안에 있어서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재건주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고요. 그 안에서 어떤 탑픽주를 또 준비해 오셨을지 바로 말씀해 주실게요. 네, 재건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확대된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그거 관련돼서 건설기계 쪽에서 HD 현대건설기계를 다시 발대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쪽은 일단 지난 실적도 잘 발표가 됐고 또 HD 현대인프라코어를 흡수합병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흡수합병에서 덩치가 더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PBR 1배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좀 땡겨 올 것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PBR은 더 떨어지겠죠. 그런 쪽에서 기대감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건설기계 쪽이 주력이긴 하는 가운데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건자재 쪽들은 또 오히려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또 중국이나 유럽 쪽에서 모멘텀이 좀 강화된다고 IR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같이 관세 부과 때문에 건설기계 쪽들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모습들보다는 오히려 실적과 관련된 쪽에서의 영향력들이 좀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지금 목표가는 한 12만 원대, 정고점대 넘어가는 쪽 수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8만 4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원범 매니저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코스피 쪽 AI 대장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LG CNS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제 뭐 오랜만이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LG그룹 계열 시스템 통합, IT 솔루션 통합 플랫폼 관련된 대표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 인도네시아란 1,000억 원 규모, 그리고 베트남 AI 데이터 센터 또 계약 맺었죠. 자, 그리고 떠오르는 지금 신사업으로 스테이블 코인, STO 토큰 증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LG CNS 코스피 종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쪽 수급이 먼저 시작될 것 같고요. 선취 관점으로 보시고 오늘까지 매수하시면 배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주당 750원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79,000원, 손절가 6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최원범 매니저의 탑픽주는 LG CNS였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3시 50분 최원범 매니저의 무료 방송도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탑픽주 HD 현대건설기계와 LG CNS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